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언이 되면서 가장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바로 12월 4일에 앞두고 있었던 전북현대모터스와 서울 이랜드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계엄은 약 3시간 만에 끝이 났고 승강 플레이오프도 정상적으로 개최돼서 전북이 잔류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야말로 하마터면 축구가 멈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축구가 멈출 뻔한 상황 혹은 멈췄던 상황이 이번만 있었을까, 혹은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재밌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가 멈췄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강원FC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팀 내 최고 성적이죠. 역팀 역사상 최고 성적 준우승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돼 있던 카퍼레이드를 취소했고, 토트넘에 1월에 이적하기로 한 양민혁 선수의 고별식도 굉장히 조용하게 그리고 조촐하게 치러졌다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경기가 보이콧된 경우가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당시 러시아가 카타르 월드컵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것을 폴란드 측에서 경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축구협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오는 3월 예정된 러시아의 2022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이콧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서 실제로 러시아와 경기를 앞둔 폴란드 축구협회와 그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가 러시아와의 경기를 나서고 싶지 않아 했고, 이 여론이 유럽 전체로 좀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침략을 한 러시아가 피파와 유에파로부터 퇴출이 확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사례로, 그러니까 정치적과 국가적으로 비슷한 사례로 축구가 취소된 사례는 아마 이 사례가 가장 유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러시아는 사실상 무기한 출장 정지, 대표팀뿐만 아니라 클럽 축구까지 국제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까지도 놓여 있고 현재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10일 런던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국가대표 평가전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경기가 끝내 취소됐고요. 이 국가대표 경기만 취소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프로축구, 이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알더샷 타운, 그리고 찰턴 애슬레틱, 레딩 FC 이런 경기들이, 이 런던 위주에 있는 지역들의 경기들이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예를 또 찾아봤는데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 지금 상대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과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까지 전쟁 영토로 들어가 있고, 그 덕분에 팔레스타인 리그는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팀 선수들 중 일부가 소속이 없이 지금 해외로 이적할 수 없는 선수들은 개인 훈련 하거나 대표팀 소집 시에만 모여서 운동을 하는 상황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사태를 찾아보다 보니까 몰수무가 있더라고요. 2016년 기사인데 6월 항쟁이 펼쳐졌던 1987년 6월 10일 마산 공설운동장에서 이집트와 대통령배 국제대회를 치렀던 이 경기에 마산 6월 항쟁이 터졌고, 최루탄 연기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선수들이 이 최루탄 가스를 마시게 됩니다. 당시 해외 선수들은 최루탄 가스가 생소해서 자꾸 얼굴을 손에 대려고 하니까 경기장 관계자들이 얼굴에 손을 대지 말라, 비비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경기를 취소시켰고 몰수 무승부를 치렀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엄이 풀리면서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생각보다 정치적으로는 경기가 취소되거나 혹은 이제 소요 사태로 인한 경기가 취소된 사례는 앞서 보다시피 몇 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축구가 좀 독재자로부터 탄압당한 적은 없었을까요? 이라크 축구팀 경기에 지면 고문체벌 충격, 이게 사담 후세인이죠. 사담 후세인이 독재를 하던 시절에 그 아들이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지면 이렇게 따로 불러서 고문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콘크리트 공을 찬다거나 혹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다거나 자갈밭을 걷게 한다거나 혹은 하수구로 던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라크 선수들이 경기에 지면 고문을 당해왔다라고 고발해왔으나, 축구 선수, 그러니까 이라크의 축구 스타였던 선수가 나는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장남에게 고문을 당했다, 이게 실제로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독재자죠. 카다피의 아들이 축구 선수
였던 거는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축구를 진짜 좋아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대표팀에 일단 자기를 늘 넣어놓고 시작을 했고 자신의 축구 경력을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안정환 선수와 나카타 히데토시가 뛰었던 그 페루자,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 이후에 페루자에 들어간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페루자의 구단주가 그 가우치 구단주라고 이탈리아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선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안정환 선수를 방출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아시아의 독재자들과 아시아의 그런 이상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잦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카다피 아들을 받아들였고 그런 식으로 선수 생활을 거기서 이제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1년 정도 뛰고 결국에 도핑에 걸려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페루자에서 퇴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쿠웨이트가 월드컵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지금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 상대하고 있는 팀이죠. 예전엔 쿠웨이트가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도 언급했다시피 쿠웨이트의 오일 파워가 좀 상당해서 실제로 상대 전적도 그렇게 중동 팀들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 밀리는 팀은 아닙니다. 월드컵에 나갔던 82년 프랑스전에서 3대1로 앞선 프랑스가 종료 10분 전 플라티니의 패스를 받은 지레스가 골로 연결 4대1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관중 중에 하나가 누가 휘슬을 불었나 봐요. 그 바람에 쿠웨이트 선수들이 멈췄고 그 바람에 프랑스가 득점을 했다. 그래서 로얄 박스에서 관전하던 파드 왕자가 직접 그라운드에 내려와서 선수들을 철수시키고 소련인 주심, 스토팔 주심에게 어필을 합니다. 결국 주심이 그 골을 취소합니다. 이게 결국엔 피파에서 판정 번복 사건에 대해서 파드 왕자에게 경고를 내리고 쿠웨이트 협회에게 벌금을 부과하긴 했지만 이게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자가 어느 정도로 축구에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피파에서도 아무리 이 사람이 국가 지도자다 하더라도 경기장에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게끔 만들어 놓긴 했죠. 프로팀 단계에도 있습니다. 카디프 시티가 원래 유니폼이 파란색입니다. 이거 김보경 선수죠. 김보경 선수가 갈 때쯤에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갈 때쯤에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빈센트 탄이라는 구단주가 카디프 시티를 구입을 했는데 미신을 굉장히 신봉해서 빨간색이 재물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100년 넘게 구단이 입고 있던 파란색 유니폼 대신 빨간색 유니폼을, 그러니까 어웨이면 이해를 할 만한데 홈 유니폼을 그렇게 바꿨고 8이 재물을 뜻하는 행운의 숫자라는 이유에서 생년월일에 8이 들어간 선수를 영입하라고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 이적 시장에 8월 8일생인 마고누스 엘프 에이크렘을 영입했다. 이 선수가 8월 8일생.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미신을 신봉해서 유니폼 색을 바꾼다거나 실제로 빈센트 탕 구단주 이후에 그리고 카디프 시티는 강등이 되면서 유니폼 색을 다시 파란색으로 원복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 때문에 많이 아시죠? 이강인 선수가 있던 시절에도 피터린 구단주가 굉장히 전횡을 휘두르기로 유명했고 피터린 구단주가 그 독특한 결정과 쓰지 않는 검소한 소비 게다가 감독을 인수하고 6번째 바꾸면서 현재도 발렌시아는 휘청거리고 있죠. 왜냐면 발렌시아가 이 정도의 팀이 아니고 원래는 라리가에서 이 수위를 다툴 수 있었던 팀이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갔을 때 기대를 받았던 것인데 피터린 구단주가 인수를 하면서 막 강등권까지 처진다거나 중위권 경쟁을 한다거나 혹은 강등 탈출 경쟁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감독 선택에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많았고 그 덕분에 피터린 구단주의 전횡을 지겨워하던 사람들이 팀을 나오기 시작했고 레전드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파레오 같은 선수도 원래 발렌시아에서 굉장히 오래 활약했던 선수인데 결국 비아레알로 가기도 했고 이강인 선수도 갑자기 피터린 구단주가 임대조차 보내지 않더니 매각 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매각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니까 FA로 풀어준다거나 이런 이렇게 팀을 생각하는 결정보다는 뭔가 본인만의 독특한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들 때문에 발렌시아에 대해서 발렌시아 팬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구단주로 유명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전하기가 찝찝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도자라는 것 이 축구나 나라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나 축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축구 유튜버로서 축구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이 상황이 해결돼서 여러분들과 다시 재미있게 축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 장동혁입니다.